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어, 12월 30일, 네, 진단키트, 연말에 이제 마지막이죠. 오늘 마지막 장이었고, 마지막 겸 이제 진단키트 전체적으로 보고, 올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52포인트나 올랐습니다. 1.8% 올랐고요. 마지막 날에 이렇게 엄청나게 상승을 시켜놨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11포인트 올라서 1% 올랐고요. 수급은 이제 정반대였죠. 외국인과 기관은 코스닥은 팔았지만 다시 코스피를 매수를 하는 격이었고, 일단 지수는 둘 다 팔거나 사거나 상관없이 계속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사상 최고가를 또 둘 다 찍어놨고요. 참 대단하네요. 증시가 힘이 너무 좋고요. 제가 또 고갱이 예탁금을 보니 어제보로 64조가 또 모여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고갱이 예탁금이 늘고 있고, 지금 대기 자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주식이 계속 좋은 장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뭐 북한 이슈나 미중 무역 전쟁이나 그다음에 코로나 변종, 이런 큰 이슈가 아니라면 계속해서 증시가 이어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네,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진단키트와 그리고 바이오주 위주로 많이 올랐는데, 오늘은 또 비메모리와 같은 기술주들이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주도 계속 좋은 모습 보일 것 같고, 진단키트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제 내려올 만큼 좀 내리지 않았을까요? 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년에는 이제 백신의 효과 그리고 코로나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한번 주의를 좀 하면서, 그리고 원래 그 진단키트라는 게 코로나19 진단키트만 있는 것이 아니었고, 그 전에 진단을 하던 그런 기업들이 많습니다. 새로운 암 진단키트, 그리고 치매 진단키트 이런 것도 있고요. NGS 분석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사업을 넓혀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은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주목을 받았던 기업들이기 때문에 뭐 포스트 코로나도 준비를 해야 되고, 이제는 주가가 내린 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고, 다음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신규 진입은 절대 하지 마시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좀 하락을 멈춘다면 계속 들고 가보시되, 계속해서 저점을 깨버리고 더 내려간다면 잠깐 나왔다가 다시 올라갈 쯤에 들어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진단키트보다는 반도체 주식, 그리고 다른 뭐 에너지 주식 이런 게 좋은 것 같고요. 어, 진단키트는 상대적으로 지금은 관심을 같이 덜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고요. 내년에 한번 반등 시기가 올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12월 30일 진단키트 보겠습니다. 먼저 랩지노믹스 18,900원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아까 랩지노믹스 영상은 따로 제가 찍었었는데,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월봉상으로 이제 저점을 지지를 했죠. 월봉을 한번 깼다가 다시 다행히 올라왔고요. 20 월봉선을 지키면서 18,000원 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어제 좀 많이 올랐었죠. 다행히 그저께 크게 내렸던 음봉을 잡아먹는 양봉이 나왔고요. 오늘 음봉은 좀 아쉽긴 했지만 다행히 바닥을 조금 딛고 위에 조금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근처에서 한 번 더 다지다가 21선 이번에는 진짜 돌파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래량은 이제 또 죽어 있고요. 한번 큰 이슈가 나와서 거래량이 좀 터져서 랩지노믹스도 뭐 수젠텍이나 아니면 다른 뭐 슈마시스 같이 좀 위로 한번 쭉 뻗어주는 그런 봉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자는 외국인이 4일 연속 매수를 하면서 좋게 좋게 흘러가고 있고요. 지분율이 지금 이제 6.4%인가 5% 정도에 마무리를 했었는데, 오늘 추가 매수하면서 이제 뭐 6.7%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랩지노믹스 내년에 이제 월봉상으로 양봉을 시작으로 조금 계속해서 다시 원래 기업의 가치를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시젠입니다. 시젠도 이제 제가 어제 따로 기업 분석을 드렸었는데요. 역시 이제 싼 바닥을 찍고, 네, 어제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요. 그에 대한 그냥 조정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다행인 것은 쌍바닥을 딛고 급하게 반등을 했고요. 그래서 21선 근처로 다시 주가를 끌어올려 놨고, 시즌 같은 경우도 21선이 이제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평행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박스권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21선 위에서 자리를 좀 잡다가 나갈 수도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일단은 뭐 외국인이 이제
계속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고 오늘 이제 9만 주 정도 팔았는데요. 어제 기준으로 외국인 지분율이 18%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시즌이 MSCI 편입 이후에 외국인 지분이 최대를 찍었었고요. 주가가 좀 많이 조정을 받았고 어제 또 이슈가 있었죠. 임원진들이 시젠을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젠도 이제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를 하고 그 임원진들도 그 포스트 코로나에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통 크게 자사주 매입을 한 것 같고요. 네, 그에 따라 주가는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쌍바닥 다지고 이제 1월 달에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수젠텍입니다. 수젠텍도 2만원 겨우 회복을 해서 마무리를 했고요. 일단은 억울하게 이제 계약 취소 건이 뜨면서 좀 많이 다른 키트주들보다 좀 많이 갭 하락으로 내렸었고요. 크게 회복은 못했지만 다시 한번 딛고 반등을 좀 한 모습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운 종목 중에 하나죠. 랩지노믹스와 같이 움직이는 종목인데 확실하게 이제 481선까지 쭉 빼버리고 481선을 딛고 반등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제는 뭐 수전택도 또한 더 이상 내릴 데가 없는 것 같고요. 랩지노믹스와 사이좋게 20월봉선을 지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코로나19로 올랐던 그런 소스가 완전히 소멸되진 않았지만 이미 주가는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전으로 거의 돌아왔고요. 수전택 이제는 얘는 이제 백신이 나와도 항체 키트 생산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중화항체 키트나 그래도 충분히 잠재력이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는 내릴 만큼 내렸으니 1월에 랩지노믹스와 같이 좀 반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바이오니아도 어제 많이 올랐었고요. 얘도 내릴 만치 내려서 이제 241선 딛고 강하게 반등을 시켜놨습니다. 일단은 이 바닥을 여러 번 뒤지던 바닥을 강하게 뚫고 내려가서 올라온 거라 뭐 그래 기분이 좋아 보이진 않는데요. 원래는 여기서 나갔어야 됩니다. 근데 코스닥이 좀 많이 내리면서 같이 이렇게 하락을 크게 했던 것 같고요. 다 회복은 못했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지킬 자리 지키면서 반등을 해놓은 참이라 1월 달에 다시 얘도 자리를 만들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바이오니아는 이제 월봉상으로는 아직 거리가 있고요. 주봉상으로 다행히 이 기준선까지 오기 전에 반등을 미리 했습니다. 꼬리는 이미 기준선 가까이 갔었고 주봉에 양봉을 띄었죠. 진짜 오랜만에 양봉인데요. 그래도 바이오니아도 1월 달부터 좀 좋은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고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수를 한다는 것은 조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지분이 상당히 늘었죠. 여기 보시면 요때부터 요때까지 100만 주 이상 늘었습니다. 그 다음은 EDGC. EDGC도 400원 올랐고요. 어제와 그리고 엊그제 내렸던 걸 많이 회복을 해서 이제 21선 근처까지 단숨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얘도 바닥권을 오래 다지다가 내렸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진짜 안 좋아 보였는데 최근에 오늘과 그리고 어제 많이 올리면서 다시 그 바닥권 자리는 어느 정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주봉이나 월봉상으로도 이제 EDGC도 여기 지지할 만큼 지지하고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월봉상으로는 아쉽게도 지지는 못했지만 주봉 한번 딛고 올라가야 될 것 같고요. 유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EDGC도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원래 가치로 좀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 지분율이 EDGC도 많이 늘었죠. 그래서 한번 시세를 줘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런 봉을 주고 좀 아쉽게 많이 내려왔는데요. 다시 한번 그런 힘차게 나가는 모습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엑세스바이오입니다. 엑세스바이오가 개인적으로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죠. 진단키트. 제가 계속 주시를 하고 있던 참이었고요. 요때 이제 크게 주고 이제 여기서 좀 계속 행보를 하다가 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전에 이제 진단키트가 다 같이 폭락을 할 때 버티지 못하고 같이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틀 연속 이렇게 상승을 시키고 21선이 엑세스바이오는 서서히 위로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는 이제 좀 본격적으로 상승을 좀 해서 이제는 이 라인을 좀 벗어나서 원래 있던 자리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엑세스바이오는 상대적으로 많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항원키트가 굉장히 아직 판매가 많이 되고 있고요. 외인 지분율이 좀 내리긴 했지만 최근에는 매수를 하는 참입니다.
특히 이제 기관이 계속해서 엑세스바이오를 매수하는 모습이고요. 최근에도 이제 메인도 엑세스바이오를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계약이 많이 체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키트주들에 비해서 많이 내리지 않은 것 같고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시젠과 엑세스바이오는 상당히 잘 버티고 있어서 내년에도 좀 기대가 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은 바디텍메드죠. 바디텍메드도 많이 아쉬운 모습이었는데요. 크게 내렸던 음봉을 다행히 잡아먹고 좀 올려놨습니다. 그래도 원체 요 라인에서 상당히 많이 떨어졌던 터라서 올리는 데는 크게 많이 오른 것 같진 않은데요. 일단 얘도 마찬가지로 241선 기준으로 바닥을 딛고 반등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킬 자리를 다들 좀 지켜주는 것 같고요. 진짜 내릴 만큼 내린 것 같습니다. 진짜 설마 저까지 내리겠어 라는 그 이평선까지 다 내려놨습니다. 그것도 4개월 동안이요. 네. 4개월 동안 코로나 확진자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몇 천만 명이 나왔는데, 이렇게 주가가 속절없이 빠진다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아무리 성장성이 좋아지지 않는다고 해도, 진짜 좀 너무 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잘 버티고, 뭐 버티신 분들은 조금 더 지켜봐도 될 것 같고요. 아직도 신규 진입 타이밍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디텍 매도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위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도 바닥 자리를 좀 잘 만들어서 반등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PCL도 네, 제가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고요. 엑세스바이오와 같이 이렇게 박스권을 이어가다가 얘는 먼저 출발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을 기대를 하고 있고 모든 진단키트주들이 이렇게 21선을 회복을 한 다음에 21선 세우고 이렇게 슈팅을 주는 그런 그림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으로 PCL 차트가 아주 이쁜 차트고요. 내리는 하락 구간도 굉장히 짧았습니다. 원래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인데 정말 다른 주식들이 진짜 악덕 같은 세력들이 붙었는지 참 안 올리고 반등도 안 주고 계속 뭐 악성 기사만 터트리고 주가를 내리는 모습은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일단 PCL은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계속해서 네, 바닥을 또 고점 부근에서 다지고 네, 고점을 다지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고점 근처로 왔기 때문에 다른 키트주들에 비해서 더 상승할 여지는 좀 적죠. 근데 PCL이 만약에 저력이 있다면 더 올라갈 것 같고요. 얘는 이제 전고점 위주로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근처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DNA 링크입니다. DNA 링크도 상당히 많이 내렸고요. DNA 링크 241선까지 깼다가 그래도 241선까지 올려놨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크게 하락하다가 이렇게 V자로 좀 들었는데요. 다행입니다. 일단은 DNA 링크 긍정적으로 생각할 만한 그 주봉이 나왔고요. 정말 끝도 없이 하락하다가 진짜 몇 주 만에 거의 한 달 이상 만에 이렇게 양봉이 떴습니다. 그래서 DNA 링크도 조금 이렇게 계속 바닥을 다져준다면, 네, V자로 좀 더 올려준다면, 이제는 하락세를 좀 멈추고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질 그런 자리가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얘도 이제 유상증자 이슈 때문에 겹쳐서 더더욱 많이 내린 것 같고요. 지금 외국인 지분율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DNA 링크도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 필로시 셀스케어. 필로시스 헬스케어도 DNA 링크와 같이 움직이는 주식 중에 하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말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이제 바닥을 다져야 되고요. 주봉 입장에서는 양봉이 좀 떴긴 했지만 얘는 지지선 없이 그냥 지지선을 다 뚫어버리고 내렸기 때문에 굳이 찾자면 월봉상으로 20월봉선을 지지를 했지만 그래도 다른 키트주들에 비해서 하락폭이 너무나도 큽니다. 거의 뭐 만원 근처까지 갔다가 2,000원대로 내려갔기 때문에 5분의 1 토막이 난 겁니다. 그래서 80%가 하락을 한 거라 상당히 깊이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일단 얘도 바닥을 다져야 된다. 그 다음 C스윅도 마찬가지로 이 두 개 마찬가지로 같이 움직이고 있고요. 적절하게 이제 이 최후의 바닥선을 같이 딛고 반등을 좀 했습니다. 일단은 21선과 이격도가 크기 때문에 얘도 추가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스윅도 마찬가지로 주봉이나 월봉 주봉이 이제 오랜만에 양봉이 떴는데요. 1월부터 해서는 좀 진단키트가 전체적으로 좀 반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좋은 소식과 함께 코로나도 좀 주춤을 좀 모순적이네요. 사실 진단키트와 코로나 이게 좀 모순적이라서 코로나가 좀 종식이 됐으면 좋겠지만 진단키트 입장에서는 사실은 종식이 되면 조금 떨어지긴 하죠. 근데 이미 선반영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그런 코로나19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그런 기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스트 코로나 이슈도 같이 내년에는 섞여서 이제 코로나19 테마를 좀 희석을 시켜서 원래 기업의 가치들을 좀 찾아갔으면 좋겠네요. 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는 좀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홀리